안녕하세요. 부자대입니다. 이제 앞에서 지난 8.13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 14일 기사인데요. 좀 내용이 금융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일일 뉴스픽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일 뉴스픽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와 관련된 대출 관련된 기사죠. 첫 번째 이제 주담대 오픈런 해소되나 올해 대출 총량 2배 증가라고 이렇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몇 가지 구분해서 나오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대출 가능 규모가 기존의 30조에서 60조로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상반기에 대출 받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발생이 됐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해소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미리 또 확인해 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대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또 이주비, 그리고 중도금 및 잔금, 그리고 청년 주거 안정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이게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주택 공급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은 또 총량 관리 실적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기존에 이제 총량제에 적용돼서 조금 어려웠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숨통이 좀 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이틀로 보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LTV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이번 달 말부터, 그러니까 8월 말이죠. 8월 말일부터 종전자산 평가액하고 종후자산 평가액, 그러니까 종후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원 분양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중에 둘 중에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그 LTV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새집 있죠.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수 있는 그 새집을 기준으로 해서 LTV를 기준으로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약 한 30% 증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한도 6억에서 규제지역 LTV 40%이 내용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주비 대출,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금지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이런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그 갈증은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이 또 신설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제 결혼 페널티라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남녀가 이제 부부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소득의 합산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거를 부부 소득을 좀 방식을 변경을 해서 유리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에 됐었는데 그 부분을 부부 중에 1인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조건을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부 합산 8,500 이하에서 이제 연소득,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인 조건, 이거를 충족을 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청년 주거 3종 세트 방안이 있습니다. 청년 주거 3종 세트가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자가가 있고요. 반전세 월세가 있고, 그리고 전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거 형태별로 그에 맞춰서 대출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우선 이제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마련을 위해 출시된 청년 미래 보금자리 론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게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출시될 예정인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의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요건에 충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세, 월세, 대출 결합 보증이라고 또 신설이 되는 게 있고요. 보증 비율이 90%에서 100%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이라고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가 되고요. 한도도 2억에서 3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생애 최초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도 완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 주거 3종 세트하고 이제 이런 신규 출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다음은 성과금 상시소득에서 제외, 투기성 대출은 규제 강화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성과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소득이 늘어나죠. 이제 그 소득이 늘어났을 때 DSR 산정 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 증가 부분은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고액 성과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 상승률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평균으로 평균 소득으로 보고요. 또 30% 초과할 때는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산정을 해서 DSR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죠. 비거주 1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닌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기 목적으로 이 세부 기준은 투기 목적인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이제 해당 주택을 가족 외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동시에 본인과 이제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금융 대책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이 기사로 한번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뉴스가 있으면 추가로 뉴스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 뉴스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